2021년 6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22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39금 증권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텔레그램의 가치투자클럽, 텔레그램의 주식 돋보기, 네이버 카페의 스톡헌터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늘도 변함없이 길쭉한애, 키 큰 애에서 이제 길쭉한 애로 바꿔서 IT의 신하지마, IT 전문가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와 오늘도 변함없이 같이 갑니다. 멘트 꼬이잖아. 자, 오늘은 뭐 협찬입니까 이거? 그냥 드세요. 네. 베타글루칸. 광고비 받아야지 그러면. 알겠습니다. 광고비를 받고 이렇게 앞광고 아니 이렇게 없고, 밀어줄 거면 광고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앞광고 없고 뒷광고도 없고 유한타증권의 우리 정규성 전무님 감사합니다. 님이 먹고 가라고 맨날 커피 마시니까 사실 협찬 아니고 광고도 아닙니다. 투썸의 뒷광고 아니에요? 아니 뭐 그냥 내 돈 주고 저기 우리 이용록 차장이 사준 거기 때문에 돈 주고 산 겁니다. 다. 시장은 강하죠. 네, 강한 이유가 다 있죠. 매번 방송에다가 이제 똑같은 얘기들을 하겠지만 CPI라는 인플레이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플레이션을 가격으로 봤을 때 수요와 공급이 매칭되는 데가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똑같은 개념으로 수요와 공급이 매칭이 되면은 퍼펙트한 완벽한 인플레이션 추세, 이래서 연준이 금리나 테이퍼링 이슈를 들고 나올 텐데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야. 떨어져 있어요. 수요와 공급이. 뭐 예를 들면은 생산자 물가는 높아. 근데 소비자 물가는 의외로 그거보다 낮아. 어떤 의미냐면은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9%가 나왔어. 근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5%가 나왔어. 그러면 중국이 900원을 팔았는데 미국에서는 아직도 500원으로 파는 거야. 미국 소비자들한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의 기업들은 생산 원가의 상승을 판매 가격에 전이시키지 않고 있다. 왜? 이게 일시적인 것 같거든. 잘못 가격을 인상하면은 소비자의 저항, 안 살까봐. 그래서 쉽게 올리지는 못해요.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안 되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5%가 나와도 시장이 놀라지는 않는 거야. 그렇게 한번 이해하면 되고. 그럼 미국 기업들이 왜 가격 전이를 안 시키느냐? 노동시장도 꼬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시장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쩔어 있어. 기업들은 일자리를 많이 펼쳐놨어.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로 일하러 오세요. 임금 얼마 많이 줄게. 그런데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잘 안 나가. 공짜 돈을 주니까. 그치? 지원금 타먹으려고. 그렇지.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 노동시장도 수요와 공급이 떨어져 있어. 일치가 안 되니까 미국 연준에서는 거 봐, 이 노동시장도 지금 꼬여있고 다른 시장도 꼬여있기 때문에 금리나 테이퍼링 안 할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인 거야. 그래서 이제 5월달이 정점이고 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속이고 있는데 사실 그건 말장난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제가 9%의 생산자 PPI, 그 다음에 미국의 CPI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쭉 찢어져 있단 말이야. 좀 좁아져야 돼. 좁아지면은 그때는 가격이 제대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사실은 수요가 조금 따라주는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테이퍼링과 뭘 하겠지. 근데 이미 불은 붙었고 진행은 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언제냐일 뿐이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빨리 서둘러 금리 인상을. 골 때렸어 어제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금요일 날 아침에 금리 인상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올해 안에 할 수 있다고. 근데 어제 한국은행 부총재도 아니고 부총재보가 한두 번의 금리 인상은 테이퍼링이 긴축이 아니다 이렇게 했다? 그럼 뭐야, 3번 한다는 얘기야? 이래가지고 채권 시장이 막 온통 난리가 났어. 막 뒤죽박죽이 되고 시장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막 부랴부랴 그거를 프라이싱하고 세팅하는 과정에서 막 외국인 투자자들이 밀고 들어와. 채권 KP물을 사더니 나중에는 사다가 주식을 사가지고 쿼드러플 위칭데이인데도 7천억 주식을 그냥 확 담아버렸어. 오늘 금요일도 외국인 주식을 살 거야 아마. 뭘 사는지는 뭐 지들 마음이지만 뭔가 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시장은 그래서 올라가는 게 많고, 여기에 포인트 하나 또 뭐, 기업들이 아까 가격 전이를 안 한다 그랬잖아. 이제 가격 전이를 하기 시작하면은 기업 수익성이 빡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도 기업의 수익성이 빡 올라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주식이 또 가. 그게 이제 실적 장세.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실적 장세는 한 2년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럼 당장의 어떤 마진 손실은
이미 프라이싱 돼 있는 거고 그렇지. 미래의 어떤 그 가격 정가를 미리 땡겨서 주가에 반영해 버리는 거네요. 조금 반영했는데 본격적인 이제 가격을 인상하면서 수익성이 올라오는 것들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거든. 그러면 그게 반영되는 순간 기업 수익성도 올라가고 주가도 막 굉장히 강할 겁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은 대출 받은 사람들이나 쪼는 거지. 별로 아무 하등에 관계가 없어요. 대출 안 받은 사람이 있다. 대출 그렇죠. 네, 미안합니다. 너무 정복을 찌르는데. 네. 심플하죠? 네. 이해됐습니까? 그럼 뭘 볼 거냐는 봤을 때 이제 IT는 지금 절고 있고 IT의 IT의 C는 무슨 개꼴이야? IT의 똥. IT가 절고 또 있잖아. 이렇게 또 이렇게 관심받는 시절이 오는구나 이게 또. 지금은 이제 바이오? 백신 보급으로 정상화를 이야기하지만 제일 먼저 뭐 되겠어? 여행이잖아. 여행 가고 싶어 하잖아. 해외여행. 그럼 나는 탑픽은 대한항공이야. 대한항공과 대한항공 우선주 같은 것도 좋고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거래 정지잖아. 그치. 그다음 뭐 LCC 같은 거 저비용 항공사들도 괜찮을 것 같고 IT의 똥이지만 수출은 지금 우리가 되게 잘 된단 말이야. 6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도 늘었어. 그 중에 가장 많이 는 거는 반도체가 늘었어. 반도체 수출 잘 되는 거야. 그러면 반도체는 뭘로 이송한다? 항공. 비행기로. 배로 반도체를 이송하는 건 별로 없어요. 네. 그렇지. 항공 운임 지수는 또 엄청나게 오른단 말이지. 해운 운임 지수가 올라가니까 HMM 흠 주식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 운임 지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지금 딱 저기잖아. 그지? 대한항공. 근데 두 가지가 다 영향을 받는 게 뭐야? 지주사 합격인 한진. 한진은 주가가 바닥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 한진은 계속 관찰 대상. 대한항공, 한진. 그다음에 비행기가 뜨면은 리페어링 해야 되고 메인터넌스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분해했다가 붙여야 되는 뭐 오버홀이라고 하지. 메인터넌스, 리페어링, 오버홀. 약자가 MRO. MRO 하는 업체는 카이? 그치. 그냥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카이도 여태까지 수익성 빵이었다가 3분기부터는 아마 그 MRO 수익성이 좀 오를 것 많이 같아서 일단 바른다. 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합치잖아요. 네. 합치게 되면 인력 구조 조정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객실 승무원 수는 되게 줄이기가 부담스러워요. 정부 눈치도 보기도. 그러면 고용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MRO 쪽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구조 조정이 사실상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걸 캐파를 늘릴 수가 없어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왜냐면 신규 고용해가지고 이 사람들 새로 뽑아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제일 어떤 재무적으로 탄탄하고 그동안 준비되어 있던 카이가 네. 어쨌든 전투기도 MRO 해야 되고 그렇지. 민수 항공기도 해야 되고 그렇지. 그렇죠. 이제 이런 쪽으로 수요가 앞으로 네. 수리하는 거가 장난이 아닙니다. 다 뜯었다가 다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뭐 그거 관련해서 일본에서 지랄을 한 겁니다. 일본은 지금 배 아프거든. 그 KF-X21 한국형 전투기가 시제기가 나왔고 지금 2대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못 뜬다. 저거 못 날라. 이렇게 일본 애들이 스크래치를 냈어요. 배 아파. 하여튼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 저거 잘 되는 꼬라지가 배 아프니까 국내 기자 출신이지만 기자 누구를 시켜가지고 가서 취재 좀 해봐 하는데 카이가 이제 되게 민감하거든. 사진을 못 찍겠어. 그랬더니 기사를 확 긁어가지고 개판을 만들어놨어. 현대위아도 좀 포인트로 좀 보고 있어요. 현대위아 거기도 수익이 굉장히 빠르다는데 빨리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 예전 같으면은 막 소문이 나는 거를 경계하는데 요즘은 귀를 기울여갖고 소문이 어디서 나는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그쪽 선수들 세계에서 그래갖고 근거들이 있겠지. 냄새가 나니까. K 콘텐츠가 난리예요, 난리. 네, 난리고 넷플릭스 한국에 투자액 늘리고 있죠. 맞아. 아마존 프라임 계속 잘 하고 있죠. 디즈니 플러스 한국에 베팅하고 있죠. 애플 TV 베팅하고 있죠. 이제 중국도 한알령 풀릴 것 같으니까 계속 이제 또 입질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내 웨이브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그 K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토탈로 연간으로 치니까 2조 5천억 정도 돼요. OTT한테 팔 때는 미니멈 20% 마진으로 판단 말이에요. 제작비 플러스 20% 마진을 해서 기본 안전 마진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베타 9. 잘리잖아 이러면 내 멘트가 잘리잖아요. 나 진짜 이 형 박수 치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5천억을 이익을 나눠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연간 한 30편 정도 찍을 수 있는 역량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이 콘텐트 리가 한 20편. 그러면 이제 얘 둘이가 한 50% 먹어요. 그럼 얘들이 2,500억 먹고 이제 그러면 나머지 2,500억이
중소 제작사 쪽으로 온기가 가는 거예요. 어. 이 가는 거고. 제작 환경도 좀 좋아지겠네. 그렇죠. 굉장히- 코로나가 이제 백신 보급 빨라지면 그렇죠. 이제 그동안 예전 타격받았던 분야.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반사익을 봤어요. 왜냐면 이제 오히려? 글로벌 스튜디오가 헐리우드잖아요. 음. 그런데 이게 모여서 제작을 못 하니까 콘텐츠 수급할 데가 없는데 스튜디오가 아시아밖에 없잖아요. 그 한국이 빨리 조기에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원래는 아시아용 콘텐츠로 한국 스튜디오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 같은 데서 아시아 시장 진출하려고 한국 콘텐츠를 썼는데 이게 볼 게 없으니까 코쟁이들도 막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스위트홈 같은 게 미국 내에서 탑 뭐 2까지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영미권 쪽에서 K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자금이 몰리는 건데 물론 그 과거 중국 쪽에서 막 한국 드라마 사갈 때 그러니까 저는 한류하고 K 콘텐츠는 좀 다르다고 봐요. 한류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걔들이 요구하는 거는 한류 스타. 전지현, 고인성, 강동원 뭐 이런 애들 한류 스타에다가 로맨스물을 중국도 검열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무조건 로맨스물이에요. 그런 쪽에 대한 수요가 많았었는데 지금 영미권 코쟁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일단 장르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비, 우주, 스릴러. 그러면 기본적으로 SF VFX가 그치. 많이 들어가야 돼요. 가상의 그렇죠. 그리고 이제 VFX라는 게 예전에는 이 제작의 단계를 보면 프리 프로덕션 단계가 있고 메인 프로덕션 단계가 있고 그 포스트 프로덕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공정,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VFX를 많이 쓰잖아요. 그치. 이제 다 이렇게 입혀야지. 이렇게. 그렇죠. 블루 이런 크로마, 블루 스크린에다가 막 연기하다가 나중에 다 흡히잖아요. 그런데 이제 VFX가 전 단계 프리 프로덕션에서도 많이 적용이 돼요. 전체 어떤 플로우 안에서 VFX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시놉시스 단계부터 VFX를 이제는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쪽 확장성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VFX 국내 1업체가 덱스터거든요. 덱스터. 근데 작년에 코로나19를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중소 이런 VFX 업체들은 인력을 굉장히 많이 줄이거나 많이 폐업을 하고 했어요. 결국은 이게 사람이 컴퓨터에 붙어가지고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덱스터만 캐파를 안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요가 터지니까 얘들이 다 받아먹는 거죠. 이걸로 말씀드리면 5천억의 이익이 나는 거예요. 전체 시장에서 5천억 중에서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제이 콘텐츠리가 50%를 먹어요. 그럼 나머지 2,500억이 중소 제작사 쪽으로 갈 건데 그러면 기존에 돈 못 벌던 애들이 1년에 2,300억씩 이익이 나는 구조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볼만한 애들이 NEW. 네, NEW. 그리고 이제 OTT에다가 납품을 하면 IP까지 통째로 다 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초록빛 미디어 같은 게 되게 안타까운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핫한 제작을 많이 했는데 IP가 하나도 없으니까 부가가치가 없는 거예요. IP는 고유한 재산. 그렇죠. 고유지 지재권. 그래야 이제 여기 가지고 부가적으로 판권 같은 걸로 쪼개서 팔아먹기도 하고 막 이런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돈이 안 됐는데 이제는 OTT 쪽에서 IP를 전적으로 안 주고 쉐어하든지 이런 식의 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뉴한테 원래는 20% 마진이 어느 정도 룰이었잖아요. 이제 30%까지 줄게 이러는 거야. 왜냐면 거기서 무빙이라는 또 텐트폴 드라마가 나오거든요. 그거 잡으려고. 국내 제작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계속 계약이 뭔가 된다 그러면 이게 또 멀티플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로 보면 뉴 저는 제일 좋게 보고 있고 뉴는 일단 디즈니 플러스 쪽으로 계약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버행이 있어요. 그 중국 쪽 주주가 있는데 이대 주주인가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팔고 나간대요. 그래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건데 뉴 자꾸 딴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또 남양유업 떠였는 뭐야 이거. 아니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IT의 똥 들어갑시다. IT의 똥 오늘은 이제 오사트 쪽에서 테스트. 오사트. 네, 오사트가 지금 엉망이에요. 사실 업황이. 왜냐면 오스틴 한파 때문에 물량이 4월부터 줄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복구하느라고 2-3달 걸렸잖아요. 그래서 6월 중에 복구가 거의 다 됐고 그러면 이제 7월부터 물량 밀어내야 돼요. 또 엄청 밀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후공정 물량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고 저는 일단 테스트 쪽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그 오사트 중 어셈블리가 있고 테스트가 있고 어셈블리하고 테스트 같이 하는 애들이 있는데 테스터 쪽에 많이 포커싱 돼 있는 애들이 테스나 그리고 네페스 아크 회사들이 이제 그동안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PMIC나 CIS 쪽이 주력이거든요. 반도체가 지금 큰 이슈가 그 수율 언제나 수율이지만 불량률. 엊그저께 이제 모기업 웨이퍼 깨졌다. 그거 좀
민감한 거. 소송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 기사가 그렇게 나왔잖아. 네. 웨이퍼 24만 장이 깨졌대. SK 하이닉스에. 근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물리적으로 이렇게 깨질 수가 없고 한두 장이 만약에 이제 깨지기 시작하면은 불량이 나면은 이제 인터락이 걸려가지고 공정이 멈춰버릴 텐데. 아니,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추정컨대 음. 예전에 이제 삼성이 원 X 디램이 아마존향 그 클라우드 향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지. 발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 아마 역산한 거 아닐까 웨이퍼 투입량으로. 아. 네, 이제 기존에 하이닉스가 쭉 깔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거에 대한 어떤 역산 캐파로 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정컨대. 규모가 적지 않은 거고 그게 하이닉스한테 주가에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옛날에 하이닉스가 우시팹에 불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우시. 네, 우시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당장 이렇게 주가가 빠졌는데요. 이게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 오르는 걸로 맞아. 그 손실분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결국 디램 가격이 팍 튀면서 지난주에 그 보도 나왔지만 뉴욕 타임즈하고 CNN, 뭐 BBC, 그다음에 백악관, 영국 정부 이런 공식 웹사이트가 서버가 다운이 됐어요. 웹페이지가 뭐 레딧이나 아마존, 페이팔, 뭐 스포티파이 뭐 이런 데도 그랬는데 그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가 패스틀리라는 업체고 패스틀리의 서버는 이제 각 현지에 이제 곳곳에 캐시 서버들을 두고 있는데 서버용 디램 문제는 아니겠죠? 제가 알 수는 없죠. 그렇지. 알아도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이게 양날의 칼처럼 만약에 서버용 디램의 문제일 수 있다면 교체 시기 서버용 디램은 교체를 해야 되잖아. 네, 그렇죠. 열이 많이 난다고. 일반 PC도 열이 많이 맞아요. 나지만 서버는 엄청난 열이 나요. 안 끄잖아요. 그렇지. 한번 얘가 장착되면 꺼질 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3에서 5년 사이에서는 디램들을 교체를 한다고. 열로 데미지 받은 것들을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이러니한 게 삼성이 원 X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실 서버용 디램을 하이닉스보다 싸게 팔아요.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고 업계에서는 다 알아요. 이야기를 안 할 뿐이지. 그런데 이번에 하이닉스 쪽에서 만약에 이렇게 이게 문제가 발열 문제가 됐다 그러면 지금은 삼성은 원 Z를 밀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쪽은 논하는 거예요. 삼성 이제 서버 디램 쪽은 논하는 거고 이쪽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들 특히나 ALD 쪽 관련 뭐 유진테크라든지 원익 원자 IPS, 증차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렇죠. 원자층 증착 유진테크 그 원익 IPS DNF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 가정일 거니까 저희가 이제 뭐 팩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 찌라시 돌린 사람한테 소송 건다 그러잖아요. 역추적해서. 저도 이제 대기업한테 소송 당해봐서 아는데요. 이게 그냥 허언이면 소송 안 걸어요. 아이고 또 근데 약간 뭔가 전곡을 꼭 찔렸으면 소송 건다. 아 요거는 제가 하이닉스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의 뭐 이제 그런 너 이러다 신상 털려. 이영수 대표, 이영수 기자로 이제 검색을 쭉 찾아 올라가면은 하지마. 야 우리 오늘 위험하다. 위험하다. 야, 좀 뭐 적절하게 편집해 주세요. 소송건에 아니 또 저러면 안 한다, PD님. 세모네모 연구소 이렇게 되니 뭐. 자 그래서 IT는 네. 핸드셋 쪽이 기저효과 되게 세요. 일단은 제가 아까 본방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5월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량이 880만 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담당자들은 올해 물량 못 채우면 옷 벗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하반기 죽은 듯이 밀어낼 거예요, 얘들은. 거의 그래, 신의 경지로.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생산해내는. 10월에 인사철이란 말이야. 3분기에 자기가 뭔가를 못 해놓으면 승진도 못 하고요. PSPI도 잘 못 봤거든. 그러니까 3분기에 미친 듯이 밀어낼 거예요. 그리고 4분기 아마 재고 조정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분기가 워낙 생각보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은 제대로 못했고 수요는 계속 유지가 맞아요. 좀 되는 네. 편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수요와 공급이 매칭이 안 되면은 이게 찢어진다고. 오늘 이 기현상이 좀 나타나. 핸드셋 쪽에서 이제 좀 보면 좋은데 자화전자 얘기 계속. 네네 좀 자화전자 네, 저기 뭐 매체에서 썼어요. 애플 실사 중이라고. 아, 그거 그렇게 써도 되나?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그거 굉장히 NDA 그 때문에 저도 옛날 기자 시절에 그런 거 좀 썼는데요. 특종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렇게 아, 우리 파인테크닉스도 사실 떨어 불었잖아.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애플이 이렇게까지 빡세게 뭘 이렇게 페널티를 주는지 몰랐어요. 예. 근데 그때는 또 그렇게까지 또 안 했던 건 요즘엔 너무 세더라고 페널티가.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A사 정도만 해줘도 굉장히 그 회사의 배려가 되는 거고요. 네. A사잖아. 우리 그렇지. 애플이라고 안 썼어. 이러면 이제
되는 건데 이게 사실 보는 사람 다 애플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아마존에 스마트폰 사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다 아는데 이제 좀 그런 건 좋죠. 어쨌든 주가적으로는 이제 그쪽으로 굉장히 그분도 바쁘시겠구나 이제. 누구요? 저기 비엔남 또 가셔야지. 그 코멘트 하지 말아 달래. 사과회사에서 전화 왔다고. 거기까지. 네. 금요일 날 나온 게 TSMC가 일본 구마모토 현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이제 대대적으로 짓겠대. 왜 그런가? 소니가 거기 있어서 그런가? 서플라이 체인이 이제 일본 쪽에 소재하고 부품 쪽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 원래 또 TSMC가 일본 쪽하고 친하고 그렇지. 원래 대만하고 일본은 친하고 TSMC도 굉장히 지금 딜레마가 뭐냐면 음. 5나노 쪽에서는 일단은 앞서고 있어요. 그런데 3나노 쪽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3나노는 삼성이 이제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그렇지. 가고 자기들이 핀패스로 가면 사실 삼성한테 크게 역습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문제지만 결국은 이제 이 X 큐브, I 큐브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칩을 수직으로 쌓고 3D로 하고 이런 것들이 이종 반도체예요. 기존에는 메모리 따로, 시스템 반도체 따로 했는데 이제는 한 대다 넣고 시스템인 패키지로 해야 되는데 TSMC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솔루션은 있지만 메모리에 대한 솔루션은 없죠. 그렇지, 약하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로 가면 이종 칩끼리 막 하려면 자기 혼자 연구 개발해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막 해야 되는데 대만에서 그 정도를 핸들링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애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일본 쪽에 다 끌고 와서 그렇겠네. 같이 붙어. 어. 우리 삼성 같은 경우는 좋죠.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메모리도 있으니까 우리가 다 내재화해서 할게 하면 되는 건데 하이닉스도 똑같은 고민인 거죠. 자기들 메모리는 잘하는데 앞으로 이제 이게 한 대에다 패키징 해야 되면 시스템 반도체하고 손잡고 뭘 해야 돼요. 테크 기업들 큰 데들이 설계에 동참하면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이버. 사실은 하이닉스가 어, 인텔 낸드 팹을 인수했잖아요. 그렇지. 그게 결국은 인텔 CPU하고 하이닉스의 메모리를 뭔가 같이 하기 위한 호석이라고 호석이다. 생각하는. 생뚱맞게 그렇게 하진 않았어. 그렇죠. 뭔가 인텔하고 뭔가 막 주고받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 하여튼 TSMC는 일본에다가 소니 그 이미지 센서하고 네네. 차량용 MCU하고 그쪽을 좀 주력으로 뭐 12인치를 하는 것 같은데. 이미지 센서는 시스템 반도체죠. 음. MCU는 이제 프로세서죠. 다 한 대에 뭔가 이 패키징 하려는 니즈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수요단에서 계속 뭔가 자꾸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이번에 때문에 이제 차량 회사들도 움직일 맞아요. 거고. 덴소도 있고 그렇지. 뭐 이게 많기 때문에 도요타도 있고 그러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장비 수요는 좀 영향이 없나? 장비 수요는 앞으로 많아지죠. 혹시나 TSMC 일본에 뭐 가면은 호공정적으로 쓸 거고 이제 그 결국은 하나의 PCB 기판 위에다가 메모리도 올리고 비메모리도 올리고 하잖아요. 그럼 이 기판에다가 밑으로 이렇게 요렇게 해서 연결을 해줘야 돼요. 연결은 근데 아시겠지만 드릴을 옆으로 뚫는 드릴은 없거든요. 이렇게 드릴을 뚫을 수는 없잖아요. 각을 어떻게 찍어? 그렇죠. 그러면 서버 같은 경우는 플립칩 BGA를 쓰겠죠. 좀 어렵다. 하여튼 어쨌든 요거를 적층을 해야 돼요. 이게 밑에 패턴 가공해서 적층을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써야 되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ABF라고 필름이죠. 아지노모토라는 회사가 독점 생산하는 그거 가지고 적층해서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수요가 장난 아닐 거고 쇼티지가 심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대덕전자 심텍 한번 이야기했었던 거고 주가는 아직 안 움직였지만 안 움직였어요. 예. 똥 반도체이기 때문에 요게 하반기에 똥이 금으로 바뀐다. 그래 내가 뭘 네. 하디? 제가 이렇게 뭐 보는 거는 이게 한 일주일 동안 내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원고를 제가 직접 쓰는데 내가 뭘 썼나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뭐 어차피 우리가 정해놓고 뭘 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라이브로 이런 거 잘라주세요. 여기 자기 자랑하는 거 잘라주세요. 아니 근데 원고를 내가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렇게 지적 능력을 뽐낼 거야 이렇게. 뒷쪽 능력이 아니라 맨날 잠 안 자고 이거 하고 앉아 있는데. 자 속보가 또 떴습니다. 국민의힘 제1야당이죠. 야당 대표의 이준석 씨가 당선이 됐네요. 헌정사상 첫 30대 당 대표가 이게 젊어지는 거지. 보수 쪽에서 뭔가 이런 혁신이 나올 줄 몰랐네요. 뭐 정치 얘기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변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산업 맞아요. 변화가 필요하고 혁신이라는 개념이 말로만 혁신이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또 왜 꺼냈냐면은 대선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잖아. 우리 그러면 정책. 윤 총장 테마주를 봐야 돼? IT에서는 뭐 있냐? IT에서는 뭐 없죠. 야 삼성전자. 아니 그 IT 업체들 좀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뭐 총장하고 안 친하게 지내면 뭐 했어? 딱 보면 뭐 쇠 만들고 이런 회사들은 막 제지 회사 이런 회사들은
정치인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이놈 테크 회사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구속돼 있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면은 그 얘기는 지난번에 한번 했고, 그지? 삼성전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삼성전자는 사야죠. 사야지. 사라 팔아라 하면 안 되잖아. 아유 그렇죠. 잘라주세요.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원자재 뭐 불이 뭐 하여튼 뭐 다 오르잖아요. 아니 근데 구리는 약간 정체돼요. 산업재에서 메탈이나 구리나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온 동네방네 다 떠들 때는 정청이야. 꼭지를 친다고. 그러면은 구리 가격이 오르는 거는 이제 가수요. 생산도 짤친다는 표현이 맞나? 그쵸. 생산도 달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수요도 창출이 되고 실수요도 있고 복합적이니까 이게 빵 올라갔는데 실제 수요가 생각하는 거지. 와 저렇게 비싼 가격에는 이제 못 사겠다. 그러면은 야 포기.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좀 내려와 둘이 만나야 되거든. 그래야지 합질점이 나오는데 지금 둘이 찢어져 있다니까. 아까 얘기했던 인플레이션의 개념하고 똑같단 말이야. 찢어져. 근데 계속 오르지 않아요 지금? 어제도 뭐 고춧가루 값도 올랐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도 내용이잖아. 근데 지난번에 한번 내가 기후 얘기를 하면서 라니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멸치가 풍년이 날 것 같고 뭐 이렇게 나는 이제 쌀을 본다 그랬는데 쌀도 풍년이 날 것 같아. 풍년? 풍년. 쌀은 왜냐하면은 비가 많이 오잖아. 오늘 또 비 와. 그러면은 모내기철에 비가 오는 거는 좋아. 실제 쌀값은 떨어져요. 러프라이스라는 선물 시세는 국제 곡물 가격에서 쌀값만 떨어져 지금. 하여튼 뭐 그래서 뭐 고춧가루 값이 오른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어.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뭐 또 특별히 없습니다. 예, 없어요? 네. 없습니다. 예. 자 그럼 기업만 정리할게요. 오늘 네. 기업 나왔던 게 이제 네. 저는 뭐 계속 대한항공, 뭐 한진, 한국항공우주, 현대위아, 덱스터. 네. 네, 이렇게 조금 이번 주는 뭐 매번 요즘 주식 종목이 잘 안 맞아가지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네. 자 오늘 텔레그램에 가치 투자 클럽 그다음에 주식 돋보기 텔레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많이들 또 가입해 주시고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업버전이 되고 있고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댓글 네.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봬요. 바이바이. 안녕.